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 뭉치는요. 한 기술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랄까 평범한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네, 그렇죠. 창업자인 피터 틸의 독특한 철학, 또 전직 의원이자 현직 임원의 야심찬 전략, 그리고 실제 미국 정부의 계약 데이터까지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속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이죠.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서방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회사거든요. 아, 맞아요. 그 문구. 네. 사실 이윤 추구가 제일 중요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선언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거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들릴 정도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막강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럼요. 압도적이죠. 하지만 그 힘을 얻는 대가는 과연 뭘까? 이게 단순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술 생태계,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시작점인지 특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독특한 정체성,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 중에 팔란티어 국방부문 수석으로 새로 합류한 마이크 갤러거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이 회사의 철학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서방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CEO인 알렉스 카프는 아예 대놓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최첨단 기술을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미군 협력을 거부했던 그 실리콘밸리의 반전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대담한 발언이죠. 거의 이단화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자료에 이런 일화도 나오잖아요. 한 투자자가 알렉스 카프에게 직접 물었다고. 아, 그 얘기요. 팔란티어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종교 집단입니까? 라고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질문이 아닌 게 그만큼 이 회사가 아주 강력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맞아요. 그 질문에 카프가 뭐라고 답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이런 독특한 DNA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통의 실리콘밸리 창업 신화랑은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창업자 피터 틸에 관한 자료를 보면 팔란티어의 탄생 배경에는 9.11 테러의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 9.11이요? 네.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페이팔 창업 멤버들이 모여서 당시 CIA나 FBI 같은 정보기관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이메일, 금융기록, 통신기록 이런 데이터 조각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도 그걸 연결해서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막지 못했다. 이 뼈아픈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보의 실패가 낳은 비극을 기술로 막아보겠다는 아주 어둡고 무거운 책임감에서 태어난 회사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더 편리하게 이런 구호랑은 시작부터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제품 이름도 의미심장하게 팔란티어 고담이었어요. 배트맨의 도시, 어둠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곳이죠. 고담이요? 더 놀라운 건 이걸 CIA랑 사실상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초기 3년 동안 개발팀이 2주에 한 번씩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CIA 요원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정부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팀처럼 옮기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정부 계약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데 핵심을 보셨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상정한 거네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랐던 거군요. 네,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고객,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부기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사가 되겠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형화된 엑셀 데이터든 보고서 텍스트나 CCTV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여서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팔란티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가 이제 한국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자, 공동 개발자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명확히 짚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 리더십.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강국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치. 특히 한국의 정교한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 공정에 팔란티어의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생산성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단순히 우리 소프트웨어 좋으니까 사가세요가 아니라 당신들의 하드웨어 강점과 우리의 소프트웨어 강점을 합쳐서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쏠깃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동맹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동맹 기술 산업 기반이요? 네, 이건 정말 야심찬 구상이에요.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각자의 군사, 산업 데이터를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해서 마치 하나의 연합군처럼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만들자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동맹의 일원으로서 최첨단 기술 역량을 단숨에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동맹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갤러거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곧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 제안의 가장 달콤한 부분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아, 그 강력한 힘을 손에 넣는 대가는 무엇인가? 숨겨진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갤러거는 분명 동맹국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운영 통제권을 유지한다. 데이터 소유권도 당연히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거든요. 말은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기술적 종속, 흔히 말하는 락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팔란티어의 계약 방식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독일의 거대 제약사 머크와의 파트너십이 대표적이죠.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이 아니에요. 무려 10년 동안 머크의 신약 개발 데이터를 팔란티어 플랫폼으로 분석해서 암 치료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 개발이요? 네, 그리고 성공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거의 R&D 파트너, 아니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네요. 한번 이렇게 얽히면 10년 뒤에 이제 다른 회사 소프트웨어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모든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이미 팔란티어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와, 정확합니다. 팔란티어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 군, 그리고 국가 핵심 산업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 한번 그들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다른 기술로 전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 대체 불가능한 연결고리라는 말이 좀 섬뜩하게 들리네요. 저희가 확보한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맞습니다. 국립보건원 NIH, 육군, 국무부, 심지어 국세청 IRS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핵심 정보기관들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단연간 맺고 있어요. 네, 그 데이터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혈관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NIH는 아마 팬데믹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거고, 육군은 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국세청은 탈세 패턴을 분석하고 있겠죠. 이 모든 게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지점이 요즘 기술계 최대 화두인 소보린 AI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결입니다. 소버린 AI라는 건 챗 GPT 같은 미국 빅테크의 거대 AI 모델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각 국가가 자국의 언어, 문화, 법률, 가치관을 반영한 AI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도 최근 각국 정부를 행해서 소보린 AI 구축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나섰죠. 네, 그랬죠. 한국의 네이버나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기업들이 미국 AI에 종속되면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물론 문화까지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전력적 딜레마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한편에는 팔란티어의 달콤한 제안이 있어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갤러거의 말처럼 역량의 비약적 도약을 이루고 강력한 동맹 기술 기반에 합류해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기술적, 안보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장기적인 기술 주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 수호라는 또렷한 인연을 가진 미국 기업의 플랫폼에 국가의 안보, 산업, 보건의 핵심 데이터 분석과 운영 시스템을 통째로 의존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소버린 AI의 길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딜레마의 핵심이죠. 당장의 강력한 힘을 얻는 대가로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자료를 분석하다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 모든 비전을 설파하고 있는 마이크 갤러거, 이 이름의 어원을 추적해봤더니 고대 게일어로 외국의 조력자라는 뜻이더군요. 잠깐만요. 정말인가요? 자료에 있었습니까? 와,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데요. 그렇죠. 본인도 알고 있을까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앉힌 건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는 이름 그대로 동맹국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결국 그 동맹국을 자국의 기술 생태계 안에 깊숙이 너무르게 하는, 사실상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팔란티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비전과 그들이 동맹국들에게 제시하는 달콤하지만 아주 복잡한 제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강력한 동맹의 일원이 돼서 기술적 우위를 단숨에 거머쥘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잠재적 종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피터 틸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제로 투 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 네.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준 구절이죠. 그의 철학의 핵심은 진정한 가치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독점을 통해 창출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당신이 한 국가나 거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팔란티어의 손을 잡는 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제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향후 수십 년간 당신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적 독점의 세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언젠가 그 독점 기업의 이해관계와 당신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남겨드립니다.